친절한 선주씨 제103화에서는 남진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선주는 끝내 묻지 못한 마음을 간직한 채 서로를 향한 감정은 점점 뒤틀려가고 그리고 그날 밤 선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마주한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은 유난히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선주는 핸드폰 화면을 지워보다 멈췄다. 준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그 아래 짧게 남겨진 녹음 파일이 깜빡이고 있었다. 다시 들을 용기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기에 그날 오후의 말들, 그의 웃음 사이로 스친 낯선 말투와 마지막 그 한마디가 뇌리를 파고들었다. 내가 그때 말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 그 말은 독처럼 천천히 퍼져나갔다. 선주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다.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금의 잡음 뒤 준호의 숨소리가 먼저 들렸다. 익숙하고 따뜻했던 그 음색이 이제는 낯설 만큼 멀게 느껴졌다. 그날 내가 울 줄 몰랐어. 그래서 더 말 못했어.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와닿았다. 선주는 손끝이 저려오는 걸 느끼며 휴대폰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쌓여온 균열이 이제야 금을 드러내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그녀의 눈에 비친 건 창문 너머 어렴풋이 켜진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 정은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손짓은 다급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입술이 만든 단어는 분명했다. 비밀. 선주는 숨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은의 어깨 너머 어딘가로 시선이 향했고 그 순간 어디선가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준호였다. 두 번째 메시지. 미안하단 말은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선주의 마음 어딘가가 무너졌다. 오래도록 미뤄왔던 감정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를 떠올렸다. 준호는 그녀가 기다리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놓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정은의 창문 너머 그림자가 사라졌다. 선주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은 없었지만 공기는 서늘했고 어디선가 흙냄새와 탄냄새가 섞여 흘렀다. 그녀는 베란다 너머 정은의 창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불빛은 꺼졌고 커튼은 살짝 젖혀져 있었으며 그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선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여전히 미안하단 말은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문장이 떠 있었고 밑에는 작은 이모티콘이 따라붙어 있었다. 익숙한 웃는 얼굴. 그러나 이제는 낯설기만 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멈췄다. 답장을 하려다 메시지를 지우고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여전히 인기척이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은의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정은이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 쓴 채 천천히 골목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한 손엔 휴대폰, 다른 손엔 작은 검은색 봉투. 선주는 망설이다. 재빨리 재킷을 걸치고 문을 나섰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가 정은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정은은 자주 멈췄다. 누군가와 계속 통화 중이었고 짧게 응 알겠어를 반복했다. 그리고 횡단보도 앞 그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말없이 서 있었다. 신호가 바뀌자 정은은 길을 건넜고 그녀의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선주는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정은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고 선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선주야.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너무 가까운 거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준호였다. 그는 숨을 고르며 서 있었고
손에는 꽃다발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어색하게 웃었다. 전화했었는데 여기 있을 줄 몰랐어.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엔 무언가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쌓여 있는 듯했다. 준호는 꽃다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선주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 다시 걸었다. 그를 지나쳐 방금 정은이 사라졌던 골목 쪽으로. 준호는 따라오지 않았다. 단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였다. 늦었네 또. 선주는 모퉁이를 돌아 그 길 끝에 선 우체통 앞에서 멈췄다. 그곳엔 검은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안엔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손에 쥐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리고 종이 한 장. 당신이 먼저 말했어야 했어. 정은의 필체였다. 그 순간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미상. 지금이라면 돌이킬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에요. 선주는 봉투를 쥔 채 오래도록 우체통 앞에 서 있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금속의 차가움.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물건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다시 펼쳤다. 당신이 먼저 말했어야 했어.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모든 것을 반대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는 문장이었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어야 했는지 그녀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조심스레 돌아보니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선주는 움찔했지만 그는 조용히 지나쳤고 잠시 그녀 옆에 멈춰섰다. 그는 선주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엔 준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남자가 낮게 중얼였다. 그리고 선주를 보지 않고 사라졌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준호, 정은, 그리고 그 낯선 남자. 선주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정은의 집. 아까 창가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선주는 문고리를 살짝 눌렀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안은 조용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 너머 바깥 불빛만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숨죽여 오는 소리. 선주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정은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으며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선주를 보자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정은은 입가를 억지로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손에 든 와인잔을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렸다. 봉투 봤지? 그 안에 뭐 있었는지도 알아버렸겠네. 선주는 말이 없었다. 정은은 고개를 들고 서늘한 눈으로 선주를 바라봤다. 너도 알잖아. 준호는 항상 모르는 척했잖아. 내가 그 말을 안 하길 얼마나 바랐는지 알아? 선주는 숨을 삼켰다. 정은의 말은 너무 조용하고 또렷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난 그냥 누군가 나서주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너도 끝까지 침묵했잖아. 그게 너였다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 말 끝에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흘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정은이 꺼낸 마지막 말. 그 사람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때가 진짜 시작이야. 정은의 마지막 말은 공기보다 무거웠다.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부엌 벽에 걸린 사진들. 그중 하나,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 마지막 사람. 그의 얼굴만이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다. 선주는 그 사진 앞에 섰다. 사진 틈으로 종이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
종이를 꺼냈다. 사진 뒤에 숨겨진 메모. 그때를 기억해. 모두가 웃고 있던 그 순간에도 이미 끝은 시작되고 있었어. 익숙한 필체. 그러나 확실하지 않은 감정. 선주는 사진을 다시 걸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섰다. 정은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너 먼저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너한테만 아직 못다 한 말이 있었으니까. 그 말에 선주는 흔들렸다. 준호도, 정은도, 그리고 그 사람도 모두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선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죄인처럼 느껴졌다. 정은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날 밤 기억나?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거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닌 선언처럼 느껴졌다.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는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더는 그날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섰다. 거리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이번엔 한 걸음 한 걸음이 분명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또 다른 메시지. 발신자 미상. 시간이 얼마 없어. 진실이 늦어지면 거짓이 모든 걸 덮게 될 거야. 메시지 아래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사람이 있었다. 놀랍도록 선명한 얼굴, 바뀌지 않은 눈빛,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그림자. 준호였다. 사진 속 준호의 모습은 지금과는 달랐다. 그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감추는 듯 어두웠다. 선주는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배경은 낯익었다. 도서관 옆 골목. 정확히는 그들이 셋이 함께 있었던 그날 밤의 장소.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날의 기억, 잊으려 애썼던 밤. 정은이 울면서 달려나가고 준호가 따라가고 선주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밤. 그곳에 그 사람도 있었다는 건 지금 처음 알게 된 진실이었다. 사진 속 그 사람의 손목엔 검은 실팔찌가 감겨 있었다. 그건 선주가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 선주는 속으로 중얼이며 다시 사진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실은 명확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무작정 그 골목으로 향했다. 도서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건물 옆 골목은 조금 더 낡았지만 그 구조는 그대로였다. 선주는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하수구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곳 골목 끝벽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다. 작은 종이 상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이번엔 정은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엔 익숙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그 밤에 멈춘 건 너뿐이었어. 우린 계속 움직였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를 불렀다. 선주야, 여기서 뭐해? 준호였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선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봤구나. 이젠 다 떠올렸겠네. 그는 다가오며 말했다. 그 사람 안 죽었어. 단지 사라졌을 뿐이야. 선주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데? 준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때 말하지 않으면 너도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는 무언가를 꺼내 선주에게 건넸다. 녹음기였다. 이미 재생된 흔적이 있었고 파일명은 2억 200만 5291AM. 그날이었다. 선주는 녹음기를 받아들었고 그의 손이 닿은 순간 그날의 공기가 다시 피부 위로 되살아났다. 진실을 듣고 싶다면 혼자일 때 재생해. 이건 내가 혼자 견뎌야 할 거니까. 선주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커튼을 치고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침대 끝에 앉았다.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짧은 잡음 뒤
낯익은 바람 소리와 낯선 침묵이 흘렀다. 여기야. 그건 정은의 목소리였다. 익숙하지만 흔들리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말하는 그녀의 음성. 지금 말하면 모두 끝나. 근데 선주는 모를 거야. 그 애는 늘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잠시 정적.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낮고 담담한 남자 목소리. 준호였다. 그래도 말해야 돼. 이건 우리가 만든 일 아니야. 우린 그냥 지나친 거잖아. 보고도 안 본 척한 거. 다시 침묵.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목소리. 그 사람이었다. 둘 다 착각하지 마. 나는 사라진 게 아니야. 사라지게 된 거야. 누구도 그날 나를 붙잡지 않았잖아. 심지어 너도, 선주도. 그 순간 녹음기 속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누군가의 신음, 그리고 그 애가 그렇게 만든 거야. 증거는 남겼어. 언젠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야. 녹음은 갑자기 끝났다. 삐 소리도 없이 마지막 단어만 남긴 채 선주는 손을 떨며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목소리는 분명했다. 감정도, 시간도 그날 그대로였다. 무너지는 기억 속에서 하나씩 맞춰지는 퍼즐. 그날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밀쳐졌다는 것. 정은도 준호도 그 순간 거기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그녀는 제일 먼저 등을 돌렸다는 걸 이제야 떠올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침묵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은이었다. 지금 같은 꿈 꾸고 있지? 선주는 숨을 멈췄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 뒤늦게 찾아온 것이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선주는 조용히 정은의 집 현관을 열었다. 그녀는 이미 열어두고 있었다는 듯 불 꺼진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익숙한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그날 선주가 흘린 팔찌였다. 정은은 그것을 쥔 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담담했다. 선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은은 이내 고개를 들었다. 무섭지 않아?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말은 선주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 사람은 널 봤잖아. 마지막까지 널 믿었던 거잖아. 선주는 두 손을 꼭 쥐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올 수는 없었다. 넌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울지도, 붙잡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지. 그게 더 잔인한 거 알아? 정은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팔찌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선주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 거잖아. 그날도 그랬지. 떨어뜨리고 갔잖아. 우리 셋 다 봤는데 넌 그냥 그 자리에 남았어. 선주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난 기억이 안 났어. 아니, 안 나게 했어. 기억나면 돌이킬 수 없을까 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명확했다. 정은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문제인 게 아니야. 내가 너 자신을 믿지 않았던 게 문제야. 침묵이 흘렀다. 둘 사이의 거리는 고작 세 걸음.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수년의 시간이 쌓여 있었다. 정은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넌 그 앞에 설 수 있어? 도망치지 않고 이번엔 말할 수 있겠어? 선주는 그 질문에 곧장 대답하지 못했다. 그 대신 팔찌를 받아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은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준비해. 우리 셋 말고 기억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왔어. 전화는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에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 그러나 어디선가 본 듯한 지역 번호였다. 선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오랜만이네. 선주야.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 안엔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듯했다. 날 기억하진 않겠지만 나는 봤어. 그날 너희 셋, 그리고 그 사람까지
그 목소리는 이어서 말했다. 우연히 거기 있었던 건 아니야. 누군가 오라고 했거든. 선주의 숨이 멎었다. 정은이었어. 그녀가 그 사람을 부른 거였지. 널 보라고. 그 말은 기억 저편에서 새로운 불빛처럼 퍼져나갔다. 그 사람,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나는 들었어. 들리더라. 내가 돌아서던 순간 말이야. 그는 한참 말을 멈추었다. 아직 내가 용서할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먼저 말해줄게. 진짜 그날 있었던 일을. 전화는 끊겼다. 선주는 멍하니 핸드폰을 쥔 채 다시 정은의 말을 떠올렸다. 기억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그 한마디. 누군가 불렀다. 널 보라고. 그건 의도된 초대, 계획된 충돌이었다. 선주는 주저없이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의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지만 주소 하나가 전송되어 있었다. 성문동 57번지 마이너스 옥상. 오늘 밤 3시. 그녀는 주머니에 팔찌를 넣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도착했을 땐 그는 이미 거기 있었다. 낡은 자켓, 야윈 얼굴, 그리고 눈빛.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눈빛. 도망치고 싶진 않았어. 그때도 지금도.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말하진 않았지. 왜냐면 그 말이 누굴 더 망가뜨릴지 몰랐거든. 선주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천천히 말했다. 준호가 먼저 도착했어. 그리고 정은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넸지. 무언가 작은 상자였어. 넌 아직 그게 뭔지 모르는구나. 그 순간 기억 속에서 또 다른 조각이 떠올랐다. 그 사람의 손, 그 안에 들려있던 상자, 그리고 선주를 향해 꺼내 들려다 멈췄던 그 순간. 그건 내가 떠나기 전 그에게 줬던 거야. 그가 말했다. 그건 고백이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받지 않았어. 대신 그걸 정은에게 줬던 거야.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은이 고쳤어. 편지를 말이야. 그 사람한테 전하기 전에 일부 문장을 지우고 다시 쓴 거야. 충격은 느리게 퍼졌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다. 그 사람은 그 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게 널 밀어낸 이유였어. 선주는 목걸이를 꼭 쥐었다. 마치 그 안에 잃어버린 시간이 담겨 있는 듯. 왜 그걸 말 안 했어? 왜 지금까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 셋 사이엔 내가 낄 자리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지켜봤어. 모두가 무너지는 걸. 바람이 불었다. 옥상 위엔 낮은 소음만이 맴돌았다. 선주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뭐야? 그는 담배를 껐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며 말했다. 그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너한테 남긴 말이 있었거든.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선주에게 건넸다. 직접 받은 거야. 돌아오기 전날 나한테 부탁했지.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전해달라고. 쪽지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난 너를 탓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 순간 선주의 입술이 떨렸다.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믿었던 시간. 그 모든 기억 아래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 준호는 그녀를 보고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 선주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엔 선주가 먼저 다가섰다. 왜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정은이 먼저 울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랐어. 단지 그 자리에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선주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게 이유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시작이었지. 진짜 이유는 내가 내 편이 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 말은 오래된 균열에
못을 박는 듯한 통증이었다. 나는 너한테 실망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넌 너 자신한테 실망하고 있었잖아. 준호의 말은 공격도 방어도 아니었다. 그저 고백이었다. 그래서 널 지켜봤어. 언제쯤 말할까? 언제쯤 나 대신 진실을 꺼내줄까? 근데 넌 계속 침묵했지. 선주는 숨을 삼켰다. 너도 그랬잖아. 넌 날 탓하지 않았어. 그 대신 널 탓하게 만들었잖아.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날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난 잠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누군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생각했고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근데 그게 내가 되길 바라진 않았어. 정말로 한동안 둘 사이엔 말이 없었다. 선주는 조용히 가방에서 쪽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난 너를 탓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가 그 쪽지를 읽을 동안 선주는 그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 담긴 감정은 미안함만은 아니었다. 그건 그날 이후로 말하지 못한 진심이었다. 준호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문득 말했다. 그 사람 돌아왔어. 아직은 모두를 만나진 않았지만 너만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어. 선주는 고개를 들었다. 언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금요일 오후 5시 302호 미술실. 그 주소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선주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었다. 햇빛이 살짝 틈으로 스며들었다. 미술실엔 아무도 없었다. 아니, 누군가 있었다.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캠퍼스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흰 셔츠가 햇빛을 머금고 있었다. 선주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이름을 부르려다 멈췄다.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내디뎠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선주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변하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빛은 바뀌어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선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묻듯 말해왔다. 왜 이제야 왔어? 왜 아무 말도 없었어?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선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손 안에 목걸이를 쥐었다. 그가 눈을 내렸다. 목걸이를 본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2걸음도 안 되는 거리였다. 눈을 마주친 순간 숨결이 얇아졌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날 너 있었지. 나랑 눈 마주쳤잖아. 근데 왜 그랬어? 왜 그냥 돌아섰어? 선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의미 없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난 무섭지 않았어. 사라진 것도 아니야. 난 지워졌던 거야. 너희 셋한테서 동시에. 그 말은 칼처럼 내리꽂혔다. 선주는 목소리를 짜냈다. 나도 무서웠어. 그날의 내가 아닌 것 같았어.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비웃음은 아니었다. 그저 허탈한 웃음 같았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선주는 망설였다. 그러다 목걸이를 올려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주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이건 진짜였어. 그때도 지금도. 너무 늦은 건가? 선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제야 그가 처음 선주의 이름을 불렀다. 선주야, 너만은 아니길 바랐어. 그 말이 내가 사라진 이유였어. 빛이 조금씩 미술실을 채웠다. 캠퍼스 위엔 무언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문틈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그 사이로 누군가 숨죽이고 있었다. 준호였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미술실 안의 장면은 조용했다.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 그리고 말보다 더 무거운 공기.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문 너머 선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였다. 조금 더 단단한, 조금 더 아픈 그녀의 말이 계속 이어졌다. 그는 차마 듣지 못했다. 단어만 남았고 의미는 비명처럼 스쳤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 섰다. 정은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보고 있었구나. 결국 마주했네 둘이서.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정은은 그 옆에 섰다. 문틈 사이 장면을 함께 봤다. 정은은 속삭이듯 말했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저 둘은 다시 시작할까? 아니면 또 우리처럼 흘러갈까? 준호는 작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단 체념이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아직 그날에 멈춰 있어. 너는 어떻게 나왔니? 그 밤에서.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게 문을 닫았다. 조용히 손을 얹은 채 그녀는 말했다. 우리 셋은 누군가를 지웠고 누군가를 남겼지.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정은은 눈을 마주쳤다. 그 눈은 이해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정은은 한 걸음 물러섰다.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준호는 문 앞에 남았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다만 그 속 대화를 이제는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과 오늘 사이 단 하나의 문이 그를 막고 있었다. 미술실엔 아직 빛이 머물고 있었다. 선주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목걸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너 변했구나. 예전엔 이렇게까지 마주하지 못했는데. 선주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젠 안 피하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밤이 되었다. 미술실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돌아갔다. 선주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 달빛이 길게 드리웠다. 그림은 여전히 미완성이었다. 그러나 그날보다 완전했다. 책상 위에 남겨진 물건들, 목걸이, 팔찌, 편지, 그리고 상자. 그녀는 하나씩 정리했다. 천천히, 조용히, 손끝에서 흘러나온 감정이 바닥 위로 떨어졌다. 그건 눈물이기도 하고 숨겨진 고백 같기도 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준호의 이름.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 대신 메시지를 열었다. 고마워. 끝까지 있어줘서.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말엔 지금까지 없던 진심이 있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 이번엔 정은이었다. 미안해. 우리 너무 늦었지. 선주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쪽지를 꺼냈다. 다시 시작하는 건 결국 멈춰선 자리로 돌아가는 것부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그림을 바라봤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라진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기억으로 남았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다. 책상 위 종이가 흔들렸다. 그건 누군가 남긴 짧은 문장이었다. 잘 지내. 정말 그랬으면 해. 선주는 조용히 웃었다. 처음으로 어디에도 쏟아내지 않는 웃음이었다. 준호였다. 그의 눈엔 감정이 흐려져 있었다. 그리고 정은이 뒤따라 들어왔다. 네 사람의 시선이 한 공간 위에 엉켰다. 말없이 준호가 먼저 나섰다. 나도 기억해. 그날의 공기, 그날의 얼굴, 그리고 내가 외면했던 말들. 그는 선주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를 지켜줬다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지켜보는 거였지. 지켜준 게 아니야. 정은은 천천히 걸어왔다. 미술실 한쪽, 빛이 드리운 자리에 섰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미웠어. 너도 그도. 그리고 결국 나 자신까지. 그녀는 그림을 바라봤다. 미완성의 선, 그림자처럼 어긋난 색들. 정은은 말했다. 이건 너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만든 그림이야. 그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맞아. 사라졌던 건 내가 아니었어. 사라지게 만든 그 마음들이었지. 그의 말이 공간 안을 가득 메웠다.
선주는 천천히 그림에 다가갔다. 붓을 들어 비어있는 캔버스를 채우기 시작했다. 조용한 움직임. 그 위에 준호가 다가왔다. 그도 붓을 들었다. 이어 정은이. 마지막으로 그가 네 사람이 하나의 화면 앞에 섰다. 각자의 선이 겹치고 흐르고 다시 이어졌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는 도망치지 않는 그림.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 한 권을 펼쳐두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주 멈췄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노트 속 처음 적힌 단어는 사과였다. 그러나 그 뒤는 지워진 줄들 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손을 들어 펜을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아직도 기억해. 내가 돌아서던 그 순간, 그 문장을 적고 그는 다시 멈췄다. 그리고 펜을 덮었다. 정은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입술을 눌렀다. 그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화장대 위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쓴 것, 아니, 썼다가 지운 수많은 말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그 말뿐이야.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그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 그리고 그 안엔 다 그리지 못한 얼굴 하나, 선주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그리고 그녀의 손끝을.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선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짧은 문장, 지우지 않을게. 이제는 정말로. 선주는 바닷가에 서 있었다. 조용한 물결이 발끝을 덮었다. 하늘은 낮고 바다는 넓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다. 처음처럼 아무 말 없이. 그리고 파도 끝에 무언가를 던졌다. 상자였다. 기억을 품은 고백과 침묵의 상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안엔 누구의 목소리도 없었다. 그 대신 자신의 숨소리가 있었다. 그게 처음이었다.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듣고 있는 순간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다. 선주는 창문 앞에 앉아 있었다.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 안에 조용한 고요가 맴돌았다. 책상 위엔 사진 한 장. 그녀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한 사람씩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 정은의 웃음, 준호의 손끝, 그리고 자신의 얼굴. 조금 어색한, 그러나 숨기지 못한 눈빛.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뒤집었다. 그 뒤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사라진 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마음들이었어. 그 문장을 따라 그녀는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잊지 않을게. 그 순간의 나를. 준호는 그 시각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 한쪽 벽에 걸린 그림이 미술실에서 봤던 그 인컴플리트한 얼굴 같았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아니었다. 오늘만큼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정은은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물건들을 박스에 담고 라벨을 붙였다. 이전으로라는 글자. 그건 주소가 아니라 그녀가 향하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물건을 포장했다. 그건 오래된 책 한 권이었다. 그 속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언젠가 이 말도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은 남겨둘게. 그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다. 그는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다. 선주야, 고마워. 마지막까지 너여서. 그 말 뒤엔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2020. 지워지지 않는 그 해의 기억. 그는 쪽지를 접었다. 가방 안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흐르기 시작한 시간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병원 복도는 깊고 길었다.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남진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수술실 앞은 조용했다. 간호사 하나가 메모를 붙였다. 중환자실 이동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문장을 남진은 가만히 읽었다. 손에 쥔 폰이 떨리고 있었다. 아무런 진동은 없었지만 그의 손이 먼저 흔들렸다. 화면엔 단 하나의 연락만 남아 있었다. 그는 통화 목록을 지웠다. 그리고 메시지함도 비워냈다.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병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호흡기 소리만 들렸다. 문을 밀자 희미한 약 냄새가 퍼졌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팔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피부는 놀랄 만큼 창백했다. 남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의사는 조용히 다가왔다. 회복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차가운 햇빛이 벽에 부딪혔다. 그 빛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묘하게 흔들렸다. 그림자는 길고 얇았다. 그의 등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았다. 손에 들린 명함 하나를 꺼냈다. 검은 바탕에 은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임시 이사장직 제안서라는 제목. 그 아래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남진은 천천히 명함을 돌렸다.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일주일 이내라는 기한. 그 시간은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는 병실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에 사람은 없었다. 단지 공기만이 그를 따라붙는 듯 조용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다.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폰을 꺼냈다. 그건 따로 관리하던 비밀번호였다. 화면은 깨끗했지만 기능은 온전했다. 그는 단 하나의 번호를 입력했다. 연락처 이름은 없었다. 그저 숫자만 나열되어 있었다. 연결음이 한 번 울리고 바로 받았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야. 움직여야 할 때야. 준비는 다 끝났다고 덧붙였다. 상대는 말이 없었다. 대신 짧은 응답 하나가 돌아왔다. 이해했어라는 단어.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남진은 혼자 탑승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그 말은 소리 없는 선언이었다. 어떤 망설임도 섞이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검은 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자는 말을 걸지 않았다. 차는 곧장 어두운 도로를 향해 나아갔다. 도심은 아직 잠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간의 도시는 낯선 움직임만이 번져 있었다. 그는 그 속으로 섞이기 시작했다.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한 장만 꺼냈다. 이사회 내부용 계획서였다. 맨 위엔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선주. 그 이름을 그는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는 곧 권력의 공백이었다. 그 자리는 누군가 채워야 했다. 남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조용한 순간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폐안엔 음악이 없었다. 잔잔한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다. 정은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엔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둘 다 별다른 인사 없이 앉았다. 정은은 시계를 2번 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 쓰러졌대. 심각한 상태라고 해. 중환자실이라던데. 기사도 나왔더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보다 더 빠르게 들었다. 그리고 더 조용히 반응했다. 정은은 이어서 말했다. 남진이 움직였을까? 아니면 기회로 보는 사람 따로 있을까? 준호는 컵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 안에선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작게 말했다. 남진이지. 항상 조용하게 움직이는 애잖아. 정은은 눈을 깔았다. 너무 당연하단 듯 말했다. 그 애는 항상 틈을 봐. 이번엔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했다. 구름 낀 하늘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다. 정은은 손끝으로 컵을 돌렸다. 그 움직임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우린 너무 조용했나 봐. 그래서 움직이는 걸
늦게 알아차렸지. 준호는 묻지 않았다. 무엇을 후회하느냐고. 대신 그녀의 말을 받아줬다. 늦은 건 맞아.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았을 거야. 우린 늘 멈춰 있었으니까. 정은은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단 허무한 숨 같았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선주는 모르겠지. 아직 이 일이 뭘 의미하는지. 그 애는 늘 감정에 먼저 가니까. 준호는 손을 떼며 말했다. 그게 선주야.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앞서지 못했던 이유지.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무겁게, 조금은 담담하게.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 꺼냈다. 신문이었다. 일면 구석. 작게 실린 기사 하나. 사진은 흐릿했지만 이름은 선명했다. 남진. 그 아래엔 대행체제 논의 시작이라는 문장. 정은은 기사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시작됐네. 공식적인 움직임.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정은은 그 그림자를 바라봤다. 사라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사라질까? 준호는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그림자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사라질 거야. 하지만 그 자리는 비지 않겠지. 정은은 다시 창밖을 보았다. 거리에 사람은 많지 않았다. 흐린 오후, 그저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컵의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남은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섰다. 준호는 따라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그의 눈엔 비추는 것이 없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서류들이 정리된 테이블. 그 앞에 남진이 앉아 있었다. 선주는 문을 닫고 다가갔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서류를 내려다봤다. 남진은 펜을 건넸다. 선주는 받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름이 빠져 있잖아. 이건 결정이 아니라 강요야. 남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너만 남았어. 다 정리됐고 사인만 하면 돼. 선주는 서류를 뒤로 밀었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이게 진심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 해. 남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아. 감정은 늘 결정 다음에 와. 그의 말은 단단했다. 한 줄의 흔들림도 없었다. 선주는 그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남진은 다시 펜을 밀었다. 마지막이야. 기회는 지금뿐이야.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 선주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서류 첫 장을 다시 펼쳤다. 거기엔 아무런 이름도 없었다. 빈칸만이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었다. 너 그랬지. 기회는 슬픔을 비켜가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걸 기회로 본 거야. 남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부정하지 않았다. 선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손에 머물렀다. 나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했나 봐. 이 모든 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었단 걸. 남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마음이 아니야. 행동이야. 누가 먼저 그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엔 5줄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백을 채운다. 다른 사인은 필요하지 않다. 최종 결정은 즉시 반영됨. 책임은 서명자에게 있다. 선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펜을 들어 위에 얹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섰다. 그는 선주를 보고 바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 대신 남진에게 다가갔다. 그 서류, 선주가 서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남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준호는 시선을 돌렸다. 선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인하지 마. 이건 감정이 아니야. 이건 너까지 밀어내는 거야. 선주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미안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나설 때 한 번 돌아보았다. 그 시선은 남진에게 닿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밤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도심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선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방 안엔 서명이 없는 서류, 손에는 작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쪽지를 펴보았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 내가 남긴 자리는 누군가 채우게 되어 있어. 그 말은 예전 남진의 말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릿한 구름 사이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낸 사람 없음.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올 수도 있어.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다. 어떤 감정인지 쉽게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끝난 이야기는 아니었다. 정은은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녀는 여전히 어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 준호는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눈을 감고 짧은 인사를 중얼거렸다. 그는 어딘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니면 다시 시작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 남진은 고층 빌딩 유리창 앞에 있었다. 도시 불빛이 그의 눈동자 안에 고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이름을 불렀다. 선주. 그 이름은 그에게 목적이자 방향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새로운 서류를 펼쳤다. 이번엔 그 위에 사인이 있었다. 단단한 글씨, 익숙한 필체는 아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명을 짚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리한다. 다음 날 아침, 선주는 미술실 문을 열었다.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그림 한 장과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성북구 23길 8. 오늘 오후 3시. 그녀는 종이를 가만히 접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다음 장을 넘기기 직전처럼. 지금까지 친절한 선주 씨 103화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라디오 드라마 예고편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달빛 드라마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